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사들이 주 재정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사들은 최근 보험업계 감독기관인 주 재정국에 일제히 보험료 인상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국은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안을 심의한 뒤 최종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국은 올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의 경우 평균 13.5%, 소규모 그룹보험은 평균 14.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별로는 뉴욕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2% 인상을 요구하면서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고 뉴욕 웰케어는 3%로 가장 낮은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메트로플러스 헬스 플랜은 5.5%의 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업스테이트 버팔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디펜던트 헬스 베네핏도 9.4%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트 앤더슨 재정국 대변인은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은 계획 단계로 최종 인상률은 통상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오는 15일로 만료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0만여 가구가 렌트 안정법에서 제외됩니다. 데일리 뉴스는 어제 세입자 정치행동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뉴욕시에서 100만 가구로 추산되는 전체 렌트 안정 아파트 중 10만 가구의 렌트가 월 2,100달러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 주택은 세입자 교체 시 렌트 안정법에 적용해서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렌트 안정법에 따르면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가 2,5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경우 해당 아파트는 렌트 안정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입자 교체 등으로 한 달 이상 해당 아파트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렌트를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10만 가구의 아파트가 렌트 안정법의 적용 해제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렌트 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기준 금액을 폐지하고 한 달 이상 아파트가 비어있을 경우 렌트를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주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금도 수만 명의 세입자들이 불법적인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3년째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거주자로 2015년 대학 진학 예정자나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유학생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 구비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인 2명이 필요하며 최근 1년간 학업 성적서와 재학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내가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희망이란 주제로 에세이를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해 오는 7월 18일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장학생은 10명의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8명을 선발해 오는 8월 중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중국 학생들을 일단 감싸주기 시작하면 또 중국 커뮤니티도 우리 학생들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한 가지의 또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재단은 총 24,000달러의 장학금을 선발된 8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3,000달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7월 21일에서 23일 워싱턴 DC에서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지난해에는 전국 13개 주에서 300여 명의 한인사회 인사들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연방의원 1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풀뿌리 활동을 교육하고 전국적인
한인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주 한인들의 시민사회 참여 증진과 정치력 결집 및 신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80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자는 운동입니다. 참가 신청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교통편을 포함한 참가비가 무료이며 타주일 경우 항공료의 50%, 최대 $250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선거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재외국민 대상 모의 선거일은 다음 달 8일, 모의 투표는 29일 실시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모의로 선출하는 모의 국회의원 선거를 다음 달 8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모의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모의 선거일은 다음 달 8일, 해외에서의 모의 투표일은 29일입니다. 참가 신청 대상은 1996년 7월 9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가 대상입니다. 모의선거 참가를 위해서는 8일부터 12일까지의 신청 기간에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 성적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자녀의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국이 새로운 성적 조회 시스템인 NYC 스쿨 어카운트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운영되는 새로운 성적 조회 시스템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은 올 여름부터 학부모들이 새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 성적과 출석률, 주 표준시험 성적, 수업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기존의 성적 조회 시스템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캘맨 팔냐 교육감은 기존의 시스템은 사용법이 복잡해 실제로 이용하는 학부모가 소수에 불과하다며 새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이 쉽게 자녀의 성적과 학교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문일은 학교에 연락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거나 311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높으면 아무래도 교육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주가 학생 한 명당 교육비 지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센서스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 전체 초중 고등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700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무려 $19,818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교육비 지출 규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17,572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알래스카주로 $18,175, 3위는 워싱턴 DC $17,953, 5위는 커네티컷 $16,631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학생당 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주는 유타주로 $6,555에 그쳤고 아이다호가 $6,791, 애리조나 $7,208, 오클라호마 $7,6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별로 살펴보면 보스턴시가 $25,002, 학생 1인당 지출이 가장 높았고 뉴욕시가 $23,331로 2위,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15,419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킹 사기가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회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잇따랐던 대형 유통업체와 은행들의 카드 정보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입수한 범죄자들이 보안 코드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미 해킹을 통해 수천만 명의 이름과 크레딧 카드 번호, 카드 유효 기간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3-4자리의 보안 코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보안 코드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카드 회사나 은행의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나 타주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보안코드를 확인하는 일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보안코드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거래 명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할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를 새로 재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대부분 한인 노인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영어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strong, weak, tidy, thirsty, hungry. 오늘 오후 한인타운 노인회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노인들이 수업에 열중합니다. 전자사전을 펼쳐놓고 수업을 듣는 노인 학생.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눈에 보입니다. 여행 가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좋아요. 물건 살 때 좋고. 한인타운 노인회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노인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종원 강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노인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음식점 같은 곳에서 주문을 할 때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맥도날드 가서 오다 좀 해봐라. 데니스에 가서 뭐 시켜봐라. 그게 통하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매주 1000여 명 노인들의 취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00명 정도 내 계획은 한 2,000명 손으로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내가 그 바람입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센터에서는 다음 학기에 봉사를 할 자원봉사 요가 강사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요가 강사는 노인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옷차림에 보수적인 아프리카. 최근엔 한 여가수가 짧은 치마로 춤을 추었다가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 변화는 시민들의 옷차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국기 성조기로 만든 옷이 등장한 겁니다. 티셔츠는 물론 원피스나 두건, 레깅스까지 성조기 옷을 입은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성조기로 똑같은 바지를 만들어 입은 여성들도 보입니다. 자전거 택시 운전사들은 성조기를 걸고 미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상상할 수 없었던 성조기 패션에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Mejore todas las cosas, ¿no? Para que mejoren todas las cosas, las personas, la economía y. 이런 분위기는 쿠바의 한 무명 예술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닮은 로드리게스 씨는 요즘 어딜 가든 플래시 세례를 받습니다. 쿠바에서 오바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바마를 닮은 그의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변화 바람은 뉴욕에서도 느껴집니다.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서 쿠바와 미국의 레슬링 선수들이 친선 경기를 펼친 겁니다. 만날 일이 거의 없던 양국 선수들은 엎치락 뒤치락 선의의 경쟁을 벌였고 누가 이기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Yo pienso que sí, que las relaciones entre Cuba y Estados Unidos, sobre todo en el deporte, sean mucho mejor. 태양이 이글거리는 하바나의 바닷가에 처음으로 설치된 아이스링크. 미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얼음처럼 꽁꽁 얼었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서서히 녹여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54년간 닫혀있던 대사관문과 함께 마음의 문도 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공익공호관이 지난해 11월 31살 한인 미셸 김 씨를 정체권으로 발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정체권은 리랜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입법보좌관 출신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14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후 UC 버클리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김 씨는 교육평등과 어린이 복지, 이민자들의 권리 향상이 주 관심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택시의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블랙박스를 택시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와 외부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속도 기록 외에도 급가속과 급정거, 급회전 등 기록을 저장합니다. 또 위험 시에는 경고음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포함된 6인조 일당이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휴대폰 가입자 몰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사기 행각으로 수백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와 중국계 남성 등 6명이 2011년부터 13년 사이 휴대폰 정보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한 불법업소에서 무면허 여성 시술사가 환자에게 가짜 보톡스를 주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퀸즈 파라커웨이의 한 2층 가정집에서 34살 여성이 엉덩이에 보톡스를 맞은 직후 호흡곤란과 통증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시술사를 수배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오후 들어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